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여러 이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부통령을 뽑듯이 당 대표 선거에서도 당 대표, 부대표 이렇게 두 명을 뽑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이거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죠? 이거는 정말 거의 소위 말하는 뭐 개파가 있는지 저기 하지만 친한 친윤 가릴 거 없이 그냥 다들 싫어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은데 어제 천목회에서도 저희가 어제 천목회 회의도 있었지만 천목회에서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천목회에서 집단지도 체제도 가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그랬긴 했지만 진짜 2인 지도 체제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취지가 뻔히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위인설법이라 그러거든요. 사람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고 게다가 심평 변호사가 심지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버리면서 이건 그냥 이제 날라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어떤 다른 뜻으로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을 위한 어떤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의 맥을 짚어주시는 이 맥 소장님. 자, 이제 사실상 2인 대표 체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여론조사상 지표로 보면 이제 용호상박이잖아요. 원희룡 그러면 전 장관도 있죠. 그러면 한 분이 대표가 되고 한 분이 부대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 2인 체제 물론 국민의힘의 어떤 그 룰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까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알아서들 집안 살림 꾸리시는 거는 뭐 꾸리셔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룰 세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래요? 저는 이 정치권에 한 거의 한 20년은 아니야 한 15년 이상 있으면서 기괴하다. 그러니까 대표와 부대표를 두고 차라리 수석 최고위원을 두거나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 내 있거나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로 가거나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를 부대표를 둬요. 이건 뭐냐면 대표가 한동훈은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부대표를 최소한 그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중은 뭐냐면 예전에 김기현 대표를 5등에서 대표를 만들 때랑 그렇게는 못 하겠고 차마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편법상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이 조차는 전 실현되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디하냐라고 뒀을 때 부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 정도를 고려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축인데 참 고약하죠. 둘은 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인연도 있는데 친윤을 최소한 이 부대표 자리에 앉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마음대로 본인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어떤 각을 세우는 것을 좀 무디게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형태들이 또 정치사에 새롭게 기록되는 것들도 국민의힘이 좋을지 나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우리 박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천목회는 이른바 이제 절충형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초선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 부대표 체제 나쁘지 않다. 이게 안정과 흥행성을 고려한 거다.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이거는 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단 지도 체제면 오히려 그 안에서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두 명이면 너무 당이 개파가 딱 둘로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못할 겁니다.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고 그 이철규 의원조차도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형해화되는 거다라고 어떤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모두가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들어가는 게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이상은 더 이상 지도 체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건드리는 순간 무슨 말이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면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민심 반영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를 보면 출마 쪽으로 좀 더 다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또 나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김기현 대표 체제 옹립할 때처럼
나선다고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 상황은 좀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같으면 정말 뭐 이준석 의원 말대로 몽둥이 들고라도 개입을 할 건데 지금은 두 번째는 못 합니다. 그 한 번 했지 두 번 하면 이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황운여 비대위에서 이런 조금 기괴한 이런 룰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부대표라는 거 정치권에서 부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수석이 낫죠 차라리. 근데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견제가 결국에는 용산하고 어떤 신윤그룹하고 함의가 없었겠느냐.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래 해봐도 안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부러뜨리기에는 좀 강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김기현 체제가 대표로 됐을 때는 나머지 의원들이 당심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이 수치가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보시면 최근에 이런 수치가 대통령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인기 좋은 사람을 대통령이 힘으로 누른다? 그거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출마 여부를 계속 높여가다가 지금 보류됐다고 봅니다. 80%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룰 세팅도 룰 세팅이지만 용산의 기류 변화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잇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젠가요? 그 CBS에서 그 김규환 논설실장이 또 뭐 이렇게 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칭한다 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이제 놀래서 이제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저를 만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김규환 논설실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과 한의 갈등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하는 거죠. 제가 그 기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천목회는 뭐 친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 조직이 아닌 또 다른 원외 조직이 뭐 어떤 조직이 하나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김규환 논설실장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도 보니까 뇌피셜을 많이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목회는 친한 조직이 아니고요. 당장 보면 이재영 간사는 기사만 검색해봐도 나오는데 우리 천목회 대표격인 이재영 간사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부부 동반으로 공간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이승환 위원장 같은 분은 그 윤석열 그 정부의 행정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른 단체 하나도 거기도 저한테도 이렇게 그 참석하겠냐는 의사타진이 들어왔는데 제가 원외 조직 2개나 하기에는 좀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좀 그렇고 해서 2개 다 잘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참석을 안 한다 했는데 우리 천목회 회원들도 그 단체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윤 조직과 친한 조직이 별도로 원외에서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냥 구성원도 겹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렇게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당 지금 우리 같은 여당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 서로 간에 그런 극한 대립까지 가야 될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입장에서 보면 용산하고 이제 당이 이렇게 이제 분열돼 버리면 공면의 길로 간다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성주 소장이 볼 때도 원래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은 갈등이나 분열 구조를 좋아하죠. 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화합과 협치, 소통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현상들을 보면 이제 보통 패턴이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면 정치가 잘 됐나요? 다 손해를 봤죠. 총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윤들이 처음에는 좀 그 뭐 정권을 이 말하는 전권을 잡고 국민의힘을 흔들 때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엔 지금 와서는 초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열돼서 이게 뭐 갈등이 생겨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힘과 용산이 분열돼야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용산과 국민의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의 한 몸이 돼서 간다? 국민들한테 버림받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 국민의힘이 어떤 집단 지도 체제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표의 정확한 메시지와 위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분리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가는 게 좋겠다. 네네.